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YBM 실전도익 천재 2탄 RC 박혜영 강사입니다. 오늘 레슨 14인데요. 레슨 14에서 바로 전에 레슨 13 때 우리가 정말 막 토할 것만 같은 너무나 어려운 아티클을 했고, 오늘은 좀 독특한 지문, 채팅창, 온라인 챗 디스커션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텍스트 메시지 체인이라고 해서 문자 메시지, 되게 귀엽게 핸드폰 화면 딱 이렇게 캡처한 것 같은 그런 게 있는데, 문자 메시지 체인보다는 텍스트 메시지 체인이 좀 더 어렵고 좀 더 중요한 바, 텍스트 메시지 쪽으로 좀 세 지문 정도 랜덤 발제를 할 거고요. 범위가 여러분의 책에서 다 다를 수는 없는 바, 우리 강의 수가 20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테스트 5회에서 9회 사이를 제가 랜덤 발제를 이렇게 했고 한 지문씩 보여드리는, 원래 그 채팅창이라고 하는 거는 전체 RC87 독해지면서 딱 하나 나와요. 그래서 한 회당 여러분이 문제집을 풀 때 딱 하나의 회차밖에 볼 수가 없고요. 그거는. 그래서 이제 문자 메시지 하나, 채팅 하나 이렇게 해서 딱 두 개씩 나와요. 그래서 세 개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세 질문을. 일단 기본적으로 토익의 꽃은 파트 7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요새 시험에서, 그죠? 그 전에 이제 5, 6는 우리가 막 연말을 해가지고서 빨리 푸는 걸로 이제 압축을 했다면, 실수를 막았다면 여기서부터 진정한 영어의 싸움이 시작이 되죠. 그런데 그 중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건 지금 단일 지문 컨셉으로 보여지고, 요 강의를 끝으로 이제 15강서부터는 레슨 15서부터는 이중 지문하고 삼중 지문도 다룹니다요. 여기서 잠깐 궁금해 하실까봐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책에서 왜 맨 처음에 1강부터 제가 쫙 진행하면서 왜 파트 5는 테스트 8회까지 다뤘고, 그리고 파트 6도 8회까지 해서 랜덤으로 발주해서 9회하고 10회가 미궁에 빠져 있어요. 9회하고 10회는 그 파트 5, 6도 나머지는 마지막에 또 다루게 되니까 끝까지 잘 강의를 함께 하시고, 단일 지문의 문자 메시지하고 채팅창은 다른 지문하고 달라요. 제가 바로 지난번 강의 13강에서 정말 어려운 아티클 할 때는 왜 지문을 먼저 읽었잖아요. 저는 웬만한 걸 다 지문부터 읽어요. 근데 채팅창은 문제를 먼저 읽는 것이 오히려 효과적이에요. 채팅창은 최소 3명이 막 이렇게 껴갖고 대화를 막 주고받아요. 되게 재미없는 대화를. 근데 그 대화를 주고받는 내용에 유기성이 어느 정도 있어도 다 질문 자체가 다 뭉뚱그려서 나오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뭐라고 했는가? 이 사람은 뭐 할 것인가? 이런 식으로 사람 한 명 한 명을 이렇게 뜯어서 물어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오히려 그 사람에 대한 문제는 그 사람 말만 똑 따서 읽고 이게 더 빠르죠. 그래서 문제를 먼저 읽는 게 효과적이에요. 그러나 문제를 먼저 읽더라도 처음에 되게 오버하면서 말을 꺼낸 그 채팅창의 제일 위에 첫사람 말은 미리 읽고 시작하시는 게 좋아요. 첫사람 말은 반드시 주제와 얘들의 대화의 모든 방향과 뭐 중요한 것을 뱉어낼 때가 많습니다. 어차피 읽어야 돼서 저는 문제를 하나하나 읽지만 처음에 말 꺼낸 사람의 멘트는 먼저 읽는 스타일입니다. 화자 의도 묻기 문제가 반드시 끼게 돼 있어요. 화자 의도 묻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채팅의 대화가 막 오고 가고 하는 속에서 어떤 한 사람의 특정 말에 굉장히 필을 받아서 몇 시 몇 분에 이 사람이 이러한 말을 썼는데 채팅에 왜 얘기한 건가? 이 사람의 속내가 무엇? 약간 이런 독심술 형태의 문제 하나씩 나오는데, 이게 회화체 문제로 나올 때도 많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조금 고충을 토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러나 화자의 의도 묻기 문제는 그 사람 뱉은, 그 말을 뱉은 사람 자체의 말보다는 걔 위에 사람 말 있죠. 걔보다 윗사람이라는 얘기 아니라 걔 바로 앞에 채팅 먼저 끝내는 애 있죠. 바로 앞에서 채팅 끝난 사람 말을 먼저 그대로 읽으신 다음에 그걸 그대로 따오거나 거기서 힌트와 영감을 받는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하자 의도 묻기 문제가 나오면 바로 윗줄 내용을 반드시 읽으시고, 그리고 나서 그거 갖고 헷갈리면 이제 얘가 정작 물어본 그 다운표현의 문장 바로 다음 문장을 통해서 서브가 될 거예요. 넓게 읽는 게 아니에요. 하자 의도 묻기 문제는. 어찌됐건 파트 7은 여러분 이거 못하면 끝장이에요. 패러프레이징은 어느 속성의 지문에 다 기어 들어가고 다. 그래서 패러프레이징을 잘하면 정답 고르기가 매우 쉬워져요. 결국에 단어 싸움이 안 돼서 우리가 안 되는 거지, 시간의 부족만으로 독해해서 이렇게 우리가 한아름 좌절하고 이러진 않아요. 여러분의 책의 테스트 5회에서 보시다시피 글의 속성은 온라인 챗 디스커션이에요. 그죠? 여러분의 책에는 이게 한 페이지로 다 노출이 돼 있을 거고, 있을 데 없이 많은 말의 향연 끝에 문제가 출제가 되기 시작을 해요. 168번서부터 171번까지니까 네 문제가 들어가 있고, 이 네 문제 중에 한 문제는 특정 화자의 의도 묻기 문제. 몇 시 몇 분에 누가 이 얘기를 했는데 얘가 이 얘기 왜 했게? 그게 반드시 끼게 돼 있어요. 그러나 제가 아까 분명히 문제부터 먼저 읽는다고 했으나, 처음에 말을 꺼낸 사람의 의도는 확인해 주는 게 좋아요. 그래야 뭐 기본적인 내용의 감을 잡을 수가 있고, 처음에 첫사람 말을 통해서 한 문제는 또 정답 나올 때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첫사람 말은 읽습니다. 말을 한 사람을 보니까 버지니아 리에츠가 1시 18분서부터 신명나게 얘기를 시작합니다. 오케이. 저기, 자, 이러면서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I rang Mr. McFarlane.
Right after our morning staff meeting. 우리 아침에 morning staff meeting 했잖아, 아침에. 그 staff meeting 끝나자마자 내가 끝나기 무섭게 right after. 바로 직후에 내가 morning staff meeting 바로 직후에 미스터 맥팔린 씨한테 랭을 했다. 랭이 현재 시제일 때 뭐예요? ring이죠. ring my bell. 아시죠? 그래서 ring이라고 하는 표현은 기본적으로 반지 ring 같은 게 아니라면 동사로는 전화 걸었다는 얘기예요. 내가 스태프 미팅 아침에 끝나자마자 바로 그냥 맥펄런 씨한테 내가 전화를 했어. 왜 전화를 했냐면 to see 한번 확인하고 알아보려고 whether he wanted to go forward with. go forward with는 part 5, 6, 7에 다 도움되는 동사하고 표현이에요. 그 자체로 뭔가를 추진하다, 진행하다의 뜻이 있어요. 이 사람이 그 계약 협상을 갖다가 계속 진행할지 아닐지 뭐 어떤 상태인지 내가 궁금해서 알아보려고 전화 한번 해봤었어. 혹시나 한 문제가 풀릴까 볼까요? 자, 리에츠에 관련된 문제인데 우리가 리에츠의 말을 공교롭게도 처음 말 수업도 읽었고요. 이 사람이 아침에 뭘 했는가? 이 사람이 아침에 한 행동은 이거 두 줄만 봐도 우리는 확실하게 알 수가 있어. 처음에 두 줄만 읽어도 이 사람이 한 행동은 모닝 스타프 미팅을 했고 모닝 스타프 미팅 잠깐 하고 끝나자마자 바로 rang 전화를 했어. 두 개 중에 하나가 정답이 돼야 되기 때문에 역시 paraphrasing. rang이 그대로 나오진 않았지만 그게 온몸으로 이 단어 아니야? made a phone call 전화했다. 그래서 정답은 A로 가게 됩니다. 맥팔런 씨한테 전화를 했지 걔들의 그 사람의 업장까지 직접 방문했다는 얘기는 어디에도 없었고 자신의 이메일 수신함을 확인했다는 얘기 하나도 없었고 메모를 작성했다 더 없었죠. 그러니까 정답이 이렇게 풀리는 거예요. 그러나 ring하고 make a phone call을 동의어로 외우시는 것보다는 노트에 우리가 깔짝깔짝 쓰는 거예요. 쓴 다음에 다시 한번 나중에 또 쳐다보고 뭐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자, 이제 이게 바로 화자의 의도 묻기 문제입니다. 1시 20분에라는 단서를 딱 주기 때문에 내용을 다 읽는 게 아니라 바로 1시 20분쯤으로 내려갈 겁니다. 미스 하웰 언니가 한 얘기예요. 이은이가 얘기한 말 중에 이은이 이런 말을 했대. We spent days on that sales pitch 라고 얘기했는데 pitch라는 단어가 뭔지 모를 수 있으니까 막혔어요. 먼저 이 어휘의 뜻을 알려드리기 이전에 한번 우리가 무턱대고 찾아봅니다. 1시 20분으로 바로 갑니다. 여기 있어요. 뭔가 감정의 동요가 있었는지 느낌표까지 빵 찍어놓은 상태입니다. 뭔가 흥분감이 있어요. 무슨 의도인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순화를 보냈어. 순화를 순화를 보냈다고 그거 세일스 피치로 이런 말이 나왔고 그 바로 위에 사람 말 위에 얘기한 애의 대꾸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윗사람 말을 먼저 확인합니다. 리에츠 씨가 또 뭐라고 얘기했어? Well, he에서 그 he는 맨 처음에 자기가 얘기했던 맥팔런 씨 전화 받은 그분. 그 사람이 결정하기는 로컬 컴퓨팅사를 대신 그냥 hire 고용하기로 했대. 그 업체 이용 안 된다. Since 왜냐면 it has the lowest prices in the industry. 걔네 업체가 업계에서 제일 싸다고 거기 안 된다. 이랬더니 그 밑에다 우리가 몇 날 며칠을 보냈잖아. 걔네한테 세일스 피치 하느라고. 그랬고 요것만 갖고 만약에 해석이 잘 안 돼. 그러면 바로 밑에 사람 말도 보면 리에츠가 또 얘기해. 나도 알지. 뭔가 얘 마음을 알아준다는 식으로 얘기하더니 everyone worked so hard니까 전부 다 너무 열심히 열일했잖아. 정말 렛다운이야. 렛다운이라고 하는 건 늘렸어도 이렇게 let 띄고 down 해서 동사처럼 써도 명사로 let down 그냥 악에 받쳐 붙였어도 굉장한 허탈함과 엄청난 실망감이란 뜻입니다. 결국에 이 여자가 얘기했던 이 말의 의도는 우리 업체 말고 로컬 컴퓨팅을 했다고? 우리가 얘네한테 몇 날 며칠을 세일스 피치를 했는데 그러니까 말이야 다들 열심히 했지 정말 실망스럽지? 요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갖다 독해를 어려워하는 것보다 뭐에서 막힌 거예요? 요 단어에서 막히고 요것 때문에 해석이 안 됐으며 요 위에를 똑바로 읽지 못한 점에서 기인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문제 의도는 왜 이렇게 빨리 끝났대 미팅이? 이게 A고요. 좌절스럽긴 한데 이거 일정 잡아놓은 게 미뤄져 갖고 밀려가지고 보기 D 같은 경우 난 정말 자신감 있고 확신한다. 아주 그 잘 될 거야. 이런 희망적인 얘기 아니었죠. 정답 C. disappointed. 굉장히 실망해서. employment decision에서 employment는 사람을 고용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업체를 고용할 때도 써요. 근데 바로 위에 사람 말이 뭐라 그랬어요? 리에치 씨가. 거기 우리 말고 이 업체를 hire 하기로 했대. hire 동의어 employ 그대로 따온 거고 그래서 그 밑에 리에치 씨가 다시 얘기하면서 그래 정말 let down이지 이게 또 disappointment를 그대로 표현한 거라서 결국에 단어발의 싸움인데 거기서 막혔어요. 실망감을 표하고자 다른 업체를 고용한 결정에 대해서.
자, 이제 세 번째 문제로 갑니다. 명제를 확인합니다. A, B, C, D 보기를 갖다가 그대로 찾으면 뭔 소용이 있어. A, B, C, D 보기 중에 세 개는 오답인데 근데 이렇게 질문을 먼저 읽는 게 채팅창의 특징이기도 해요. 자, local computing사에 대해서 언급된 것만 고르면 돼요. 근데 A, B, C, D 중에 허구 정보가 세 개나 될 수 있으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걸 미리 읽고 찾는 것보다 오히려 local computing이라고 하는 단서가 될 만한 단어를 지문에서 우리가 다 찾습니다. 그래서 그거 연결하시는 게 우리 더 빠르죠. 자, 찾아봅니다. 아까 맨 처음에 여기가 나왔었죠. 우리가 여기 때문에 차였어. 그죠? local computing사를 대신에 저기 고용하기로 결정을 내렸댄다. 우리 말고. 아, 우리가 걔네를 상대로 영업을 하려고 영업 구매 그거 권유를 얼마나 많이 했어. pitch, 뭔가 권유를 하는 거예요. 구매하라고. 약간 구매하는 권유 활동이라든지 영업 활동 같은 걸 의미해요. 얼마나 영업을 우리가 많이 했어. 여기서 나섰는데 local computing사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거는 그 업체가 우리 대신 선정이 됐다. 그리고 얘네가 업계에서 가장 lowest prices, 가장 저렴한 가격대의 제품을 파는 곳이다. 그거 하나 건져냈고 그 다음에 또 찾아봐야지. 로컬, 요 뒤에 이제 또 말이 나오면서 자, 비즈니스라고 하는 거 이게 로컬 또 나오죠. 비즈니스가 사업이란 뜻만 있는 게 아니라 업체란 뜻이 있다. 여러분 회사란 뜻이. 그래서 맥팔런 씨가 선호한 거는 well established. well established는 잘 설립된 거니까 말 그대로 잘 나가는 회사. 아주 안정적이고 탄탄하게 자리를 잡아서 쉽게 망할 수 없는 그런 안정적인 회사를 얘기합니다. 이런 회사를 선호했겠지. 로컬과 같은. like는 여기서 동사로 좋아하다가 아니라 look와 같은 굉장히 안정적인 회사. over이라고 하는 것은 기간 앞에서는 뭐뭐 동안도 되고 수치 앞에서는 그 수치 이상도 되지만 일반적인 단어끼리 사이의 over는 뭐뭐보다라고 하는 느낌도 있어요. 그리고 startup이라고 하는 거는 명사로 쓸 때 신생업체. 완전 신규 업체. 이제 막 시작한 신규 업체보다는 루컬사 같은 아무래도 안정적인 회사를 원했겠지. 그럼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루컬사는 굉장히 유서가 있고 잘 나가는 회사. 그리고 이 내용의 뉘앙스를 통해서 이 대화를 주고받는 굉장히 실망감이 자자한 채팅창에 등장하는 이 사람들의 회사는 신규 업체 정도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they have nearly 5 times 에서 5times는 5번이라는 횟수가 될 수도 있지만 5배라는 곱절도 됩니다. 얘네 회사가 넘버 수적인 면에서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employees 직원보다 수도 5배고 그리고 고객 수도 더 많잖아. 고객 수도. 자, 이제 그럼 local computing에 대해서 우리가 맞는 걸 답으로 하죠. 맞는 게 아니라 틀린 걸 답으로 합시다. 여러분 이거 조심해야겠네요. 저도 지금 틀릴 뻔했네요. not indicated니까 맞는 걸 오히려 소거하고 틀린 걸 답으로 해야겠네요. 보기 A 보면은 이 말을 쓰는 채팅에 등장하는 저자들, 채팅을 쓴 사람들의 속해 있는 회사보다 more staff, 직원 수가 더 많다. 맞지? 그것도 5배는. 보기 C. Its prices are lower than those of its competitors. 주변의 경쟁업체, 같은 라인업의 업계 경쟁업체 애들이 가지고 있는 prices를 받아친 those보다 더 lower, 낮다. 맞지? The lowest prices, 가장 낮은 가격대 회사였으니까 얘보다 더 낮은 데가 없지. 그리고 보기 D. It has been in operation. 업체를 운영해 온 게 longer than the writer's company. 이 채팅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회사보다 더 오래됐다. 당연하지. well established business니까 아주 자리를 잘 잡은 회사고 우리는 어떤 회사? 이 글에 채팅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스타트업, 이제 막 시작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당연히 더 오래됐지. 그러나 고객 수도 더 많고 직원 수도 더 많지만 굉장히 좋은 고객 서비스를 하는 걸로 알려진 업체라는 말은 어디에도 없었는 바 약간의 노동을 띄어 B로 가게 됩니다. 자, 이제 71번으로 바로 넘어갑니다. 새로운 사람 확인하세요. 미스터 도일 오빠입니다. 미스터 도일 씨가 suggest, 제안한 거 뭘 하자고 제안했는가? 도일만 찾습니다. 도일만 계속 찾습니다요. 자, 여기까지 해서 도일이 보니까 어떻게 됐대? 이거 한번 물어보고 갑자기 사라집니다. 아무 말을 안 하고 있더니 조용히 있더니 여기서 그죠? 여기서 방금 우리가 읽었던 문제의 정답을 도출하기 위해서 지금 루컬이라고 하는 업체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고요. 이건 이미 우리가 읽은 부분이죠. 자, 이제 도일이 나오는 부분 또 찾습니다. 여기 나오네. 여기. 주드 도일. Exactly. 정확해. 너 말이 정확해. 그리고 and instead of making a completely new one, 아예 새로운 걸 만드는 것보다는 we can just adapt. 해서 adapt는 약간의 각색을 하다, 변경을 하다, 약간 수정하다, 다듬다. 약간의 그 수정이나 각색만 좀 하면 될 것 같아. 우리가 지금 이미 갖고 있는 거 있지. We have to address Stanford specific needs니까 스탠포드라고 하는 새로운 기업 얘기를 얘기하면서 그 새로운 기업의 특수적인 요구 사항이나 요구 조건 그런 것을 우리가 심층적으로 address 다뤄줄 수 있게끔 그걸 다뤄야 되니까 그런 내용만 조금 각색해서 넣자고.
약간 이렇게 되게 그러면 이 사람이 제안한 거는 위에 사람 말 다 읽지 않아도 확실한 건 뭔가 새로운 업체와의 건이 또 남아 있는데 그걸 잘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아예 새로운 걸 싹 만들지 말고 기존에 우리가 갖고 있던 것을 약간 변형하자고. 이 얘기고 이 사람이 네 말이 정확히 포인트를 집었어. exactly라고 받아친 윗사람의 말을 굳이 서브로 읽어드리자면 우리가 이 defeat 이렇게 씁쓸한 패배는 put behind 뒤로 좀 제끼고 이제 이런 건 뭐 계속 생각하면 뭐해. 이런 거 그냥 제쳐놓고 일단 우리는 preparing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 스탠포드 인더스트리라고 하는 새로운 회사 우리가 또 겨냥하고 있는 이 회사한테 프레젠테이션 해주기로 했잖아. 그래서 프레젠테이션을 갖다 아예 새 거를 만드는 것보다는 기존에 있던 프레젠테이션 우리가 다른 업체랑 하려고 했었던 거에서 얘네 회사의 요구사항만 조금 더 넣어가지고 약간 바꾸자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그걸 그대로 바꾸면 71번 A, B, C, D 보기 중에서 A Renew Service Contract 서비스 계약서를 갱신 계약을 아예 매주기는 안 하는데 아직 그리고 보기 B 기술적인 문제점을 갖다가 다루기 기술적인 문제점을 다루는 게 아니라 스탠포드 인더스트리라고 하는 회사를 걔들의 요구 조건을 다뤄준다 그랬죠. 보기 C adjusting a presentation 윗사람 말 그대로 따오면서 프레젠테이션의 내용을 adjust 하기 얘도 조정 변경 약간의 조율 그럼 여기서 adjust는 뭘 표현한 거예요? 아까 그 사람이 말한 내용 중에서 adapt에서 단어가 약간 바뀐 겁니다. 이거를 갖다가 내가 더 딴 데를 못 읽어서 그런 거 아닌가? 그건 아니에요. 그리고 스탠포드 인더스트리라고 하는 회사 이름 보였지만 그 회사를 상대로 뭔가 그 회사의 니즈를 갖다가 충족시키기 위한 프레젠테이션을 한다 그랬지. 우리 회사 입장에서 스탠포드 업체를 아예 고용한다는 얘기를 한 건 아니기 때문에 정답을 C로 가시는 것이 맞겠죠. 약간의 헷갈림이 있었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테스트 7회입니다 여러분. 테스트 7회. 테스트 7회에서 또 온라인 챗 디스커션입니다. 자, 또 새로운 사람들이 대화를 이렇게 쓸데없이 주고받고 있는 상황에서 자 이제 첫 번째 문제에서부터 또 72에서 75번까지 네 문제가 출제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거보다도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야 될 건 뭐라고요? 문제를 하나하나 읽고 어프로치를 하겠지만 첫사람 말은 읽자고 첫사람 말은 읽자고 걔가 뭔 얘기하는지 보게. 첫사람 얘기가 지금 시드니 리라는 사람에 의해서 11시 25분에 말을 쓸데없이 길게 시작합니다. The grand opening of our company's newly constructed manufacturing plant. 말은 좀 길지만 어려운 단어는 아니고요. 우리 회사에 새롭게 건설된 제조 플랜트 공장의 개업식, 개소식, 개점식, 약간 그랜드 오프닝 대개장 이 정도 되는 거죠. 그것이 take place 발생하고 이루어지잖아. 금요일 8월 10일 날. 그럼 8월 10일 날 제조 공장에 대오픈이 있는 거죠. Mr. Finch 씨께서 원하더라고. Three people from our team. 우리 팀에서 3명이 in attendance. 그 개업식, 개장식, 그 grand opening에 참석했으면 좋겠대. So we need to figure out. 그래서 우리가 figure out, 알아봐야 돼. Which of the four of us, 우리 넷 중에 누가 stay behind, 남아있을 건지 회사에. 다들 개업식 가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된 거죠. 첫 번째 문제 풀이나 풀어보죠. 첫 번째 문제는 생각보다 이렇게 상단에서 노출될 때가 많죠. 방금 읽었던 날짜입니다. 8월 10일 날 뭔 일이 벌어질 것인가? 근데 플랜트라고 하는 단어의 동의어가 팩토리일 수는 있죠. 물론 공장이 되지만 그 공장이 오픈해서 오프닝 날짜가 되는 거지 검열을 받는다라는 얘기 아니었잖아요. 그럼 A도 안 되고 신상품이 런칭된다는 얘기도 아니잖아요. B도 안 되고 보기 D 어떤 중역 간부나 임원급이 높으신 executive 어떤 분 한 분이 상을 수여해 줄 것이다. 시상을 해줄 것이다. 웬 말이야. 그래서 정답은 C. A facility will officially open. open이라는 단어 그대로 들어가 있으니까 근데 여기서 facility는 시설이니까 공장이든 뭐든 모든 건물은 다 시설이라 볼 수 있고요. officially open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아까 첫 마디 grand opening. grand opening이니까 그냥 자기네들끼리 조그맣게 오픈하는 게 아니라 대행사처럼 오픈해버리는 거니까 공식 개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을 C로 가게 되는 간편한 문제입니다. 화자의 의도 묻기 문제입니다. 난이도는 약간 올라갈 수 있고요. 11시 29분에 미스 맥켄지 언니가 얘기한 겁니다. 맥켄지 언니가 얘기한 거에서 I must have missed it. 요거 자체도 해석이 안 됐을 수도 있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must have pp라고 하는 이런 좀 지저분한 시제. must는 하면 딱 어떤 느낌이 떠올라요. must는 뭐뭐 해야만 한다라는 강력한 요구 조건처럼 떠오르잖아요. 근데 must가 동사 원형이 아니고 have pp라고 하는 문법을 끌잖아요. 그럼 must have pp는 이거 임에 틀림없다. 그러니까 아우 내가 그거를 미스한 게 틀림없나 봐요. 내가 그걸 미스했었나 봐. 왜 이런 얘기했는지 찾아보겠습니다. 11시 29분입니다. 여기 있어요. 어머, 내가 이걸 놓쳤나 보네요. 그 부분을. 내가 그걸 간과했나 봐. 아유, 내가 그걸 놓친 게 틀림없어. 뭔지 알 길이 없어서 요 밑에 많은 말보다는 윗사람 말을 먼저 우선적으로 확인합니다. 윗사람 말을 보니까 You're right that
There will be 5 people in total. 네 말이 맞긴 해. 거기 총 5명인 건 맞아. 5명인 건 맞는데 그 메모에 써진 내용을 잘 좀 봐. 메모에 써진 내용을 보면은 핀치 씨께서 거기 직접 가실 거야. 본인이 직접. 그리고 CEO인 가이아 트레벤 씨도 going along 같이 쫓아서 가신대. 가셔가지고 간단한 연설을 하시려고 하는가 봐. 그래서 5명인 거야. 그래서. 아까 맨 처음에 시드니 리가 얘기했을 때 분명히 4이라고 해서 4명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우리 팀원이. 그래서 넷 중에 우리 셋이 갈 거야. 3명이 갔으면 좋겠대. 그래서 3라는 숫자를 얘기했었는데 그 다음에 5라고 숫자가 불려진 걸 봤을 때 어렵지 않게 유추하는 바는 이 대답을 한 샬로트 얘가 약간 착각한 거죠. 인원수를 지금.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원래 거기 그랜드 오프닝에 총 5명은 맞아. 응? 근데 왜 3명이 아니고 5명이냐면 너 메모 안 봤니? 메모에 써진 내용을 봐봐. 핀치 씨도 가시고 CEO도 같이 가니까 5명이야. 우리 셋 합해서. 아우 내가 그 부분을 간과했네. 그 부분을 똑바로 못 보고 놓쳤나 봐요. 그래서 이 언니가 이 얘기를 한 이유는 ABCD 보기 중에서 마감일 어떤 기한이 지나가 버렸다. 시점 얘기한 건 한 번도 없고요. 아, 내가 이벤트에 참석했었는지 어쩐지 기억이 안 나. 왜 갑자기 기억 상실이 오고요. 보기 B. 또 쓰지 못하게. 미스터 핀치 오빠로부터 다큐멘트 서류를 받았는데, 내가 그거를 미스플레이스다 잘못 얻다가 잘못 떠갖고 분실해갖고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어디 갔지? 이렇게 되는 거고요. 보기 A는 윗사람 말에 있었던 단어, 메모를 그대로 넣어서 힌트를 주면서, 내가 메모를 꼼꼼하게 주의 깊게 안 읽었네. 그 내용을 깜빡해서 왜 5명이지? 나 혼자 의아했어. 그래서 A가 정답입니다. 자, 그 다음에 74번. 미스 챙 찾습니다. 이렇게 찾으면 돼요. 미스 챙은 왜 이벤트에 못 가는가? 찾아봐야지. 챙이 나오는 말을 찾아야지. 챙 없다가 챙 여기 챙 나옵니다. 챙이 나오는 말을 들어볼까요? I'm interested in seeing the new state-of-the-art equipment that will be used at the plant. 그 새 공장에서 사용이 될 state-of-the-art 완전히 최신식의 새로운 그 기기나 장비를 나도 보고 싶긴 한데 I will volunteer. 내가 그냥 알아서 자발적으로 내가 신청할게. To be the one. 내가 who doesn't go. 안 가는 그 한 명이 될 거야. 나 그냥 여기 있을래. I can't go. 나 진짜 못 가. 나 진짜 못 가. I've got an employee evaluation report due soon. 명사가 여러 가지가 붙어 있으면 끄더위가 제일 중요합니다. 내가 보고서 직원 평가 보고서 기한이 곧 다가와. 내가 그거 해야 돼서 너무나 바쁘다. 내가 지금 거기 갈 때야. 나는 못 가니까 여기 있을게.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럼 그대로 뺏기면 왜 못 가는 거예요? Writing a report. 리포트 끝내야 돼서요. 곧 기한이 오니까요. 그래서 정답 B로 가는 거지. 출장을 난데없이 준비한다든지 이거 도구 사용법을 모르겠어. 정말 모르겠어. 이 얘기한 것도 아니고 evaluation report를 작성해야 한다 그랬지. 자기 스스로가 굉장히 안 좋은 점수를 받았다 평가해서. 그래서 못 간다는 아니잖아요. 그죠? 단어 조심하시고 그래서 정답은 B로 가는 거죠. 마지막 문제입니다. 우리 고열 씨가 뭘 하라고 제안했는가? 고열만 찾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근데 고열을 찾을 건데 고열 어디 있어? 고열이 처음 얘기한 게 이거였잖아. 아까 너 메모 안 봤니? 그 5명 중에 한 명이 CEO 분이고 한 명이 핀치 씨 자신이 가는 거. 그리고 우리 셋 앞에서 5이잖아. 그게 고열 씨의 처음 등장이었고 그다음에 쫙 내려가다가 여기 대놓고 제안을 합니다. Let's meet at the office. 야 사무실에서 만나자. 가는 사람도 3명. 그리고 나서 carpool 하자. 이거 LCRC에서 다 같이 나오는 표현이죠. 카풀이라고 하는 거는 자동차 수영장이 아니잖아. 카풀은 뭐냐면 나눠 타는 거예요. 너 앞자리, 나 뒷자리, 너 옆자리, 내가 운전, 뭐 이렇게 누구 한 명의 차를 나눠 타는 게 카풀입니다. 그걸 제안했어요. 고열 씨는. 맞춥니다. 카풀을 다른 말로 하면은 자기네들이 2시간 일찍 도착하자. 카풀이랑 뭔 상관? 회사 차량을 대여하자는 건 빌리자는 얘기지. 차량의 소유주의 빌림을 느낌을 갖는 건지 이게 뭔 카풀? 아니 웬 버스를 타? 아니 왜 지하철을 타? 퍼블릭 트랜스포테이션은 그런 건데 그거 타자고 제안한 게 아니라 카풀하자니까. 누구 한 명의 차를 같이 타자니까 꼽사리로 같이. 결국에 traveling to the site together. 같이 가자. 이렇게 돼야 되는 거고요. travel을 자꾸 배낭 메고 막 여행 가고 이렇게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travel은 그런 뜻이 아니라 그냥 왔다 갔다 출퇴근 어디까지 목적지까지 가기 이게 다 travel이에요. 그래서 정답은 그 부지 그 플랜트가 있는 장소 거기로 같이 가기 carpool을 온몸으로 늘려 말한 느낌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의 책 테스트 8회로 넘어갑니다. 테스트 8회에서도 역시 온라인 챗 디스커션을 추려보았어요. 문제는 168에서 171까지니까 4문제가 있나 봅니다. 그러면 저는 그거보다 일단 첫 번째 사람 말부터 읽기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문제는 이렇게 찾아서 할 거예요. 근데 첫 사람 말이 안드레 존스가 9시 2분에
안녕 모두들. I just got word. got word는 얘기를 들었다. 내가 말을 들었어. Mr. Bollick 씨께서 will be attending our meeting this morning. 오늘 아침에 미팅을 오신댄다. 볼릭 씨께서. 아우 야 준비하자 우리. 이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볼릭 씨가 뭐 대단한 분이신가 봅니다. 준비하자 우리. 어? 근데 첫 번째 문제. 볼릭 씨에 대해서 언급된 말을 골라야 된다. 그런데 ABC 보기 중에서 이 사람이 긴 출장 끝에 돌아왔다. 이게 D고요. 이 사람은 어느 한수면 잘 게 있다. 그리고 보기 B는 이 사람이 직접 전화를 했다. 보기 A. 이 사람은 굉장히 등급이 높은 임원 간부이다. 굉장히 급이 높으신 분이다. 몰라요. 아직 그 사람이 회의에 온다는 것만 알았지 그 사람이 뭘 할지 몰라요. 좀 더 찾아보겠습니다. 볼릭이라는 사람 이름이 또 나오는 부분을 이렇게 저처럼 찾습니다. 찾는데 볼릭이란 걸 보니까 I will check that the conference room is set up. 캐럴 허설이라는 애가 얘기하면서 내가 컨퍼런스 룸이 셋업되어 있는지 잘 준비되어 있는지 확인해 볼게요. And should I revise the agenda? 그리고 제가 회의 안건을 좀 수정해야 될까요? Allow time for Mr. Bollick to speak. 볼릭 씨가 연설하거나 말하실 수 있는 시간을 좀 넣어놓을까요? 제가 회의 안건에 이랬더니 처음에 얘기했던 안드레 존스가 받아치면서 아니야 괜찮아 캐롤아 그렇게 할 필요 없다. 사실 이 he도 뭘 표현한 거예요? 볼릭을 그대로 받아친 거죠. 볼릭 씨께서는 자기가 마치 he wasn't there. 거기 없는 사람인 것 as if처럼 우리가 행동했으면 좋겠대. 자연스럽게. But it's been a long time. 그치만 참 오래됐지. Since someone at the vice president level. 거의 부사장급이신 분이 여기 친히 직접 우리 회의에 방문하시는 거 진짜 오랜만이지 않니? 완전히 떨린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럼 볼릭 씨에 대해서 우리가 볼릭, he로 받아시는 부분까지 한 두세 번 읽은 걸 통해서 알게 된 이유는 뭐냐면 이 사람이 우리들의 회의에 참석할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뭔가 말할 틈이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그 이 사람을 위해서 중간에 타임테이블을 좀 수정할까요? 라는 하우설이라는 질문에 아니야 그럴 필요 없어. 뭐 얘기하실 게 없고 그냥 그 자리에서 자기가 없는 투명인간처럼 우리가 아주 자연스럽게 행동했으면 좋겠대. 라는 얘기를 끝으로 그치만야 우리는 준비 잘해야지. 바이스 프레젠트급의 분이 오시는 게 진짜 오랜만인데. 그럼 볼릭 씨는 바이스 프레젠트급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급이 높으신 임원이십니다. 그래서 정답을 A로 하는 거고 내가 볼릭 씨로부터 전화를 받았다라고 시작한 게 아니었잖아요. 그냥 얘기를 들었는데 got word. 누군가의 얘기를 들었는데 미스터 볼릭 씨가 참석한댄다. 이렇게 얘기했지 볼릭 씨가 직접 전화했다는 정황은 어디에도 없죠. 그리고 볼릭 씨가 말할 시간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안건을 수정할까요? 라는 누군가의 질문에 그럴 필요 없다. 뭐 말하려고 오시는 게 아니라 그냥 없는 사람 취급해달라고 하셨다. 이랬으니까 B도 답이 안 되고 발표할 게 있다도 답이 안 됩니다. 그리고 부사장급이 우리 그 회의에 참석한 거 진짜 오랜만이다라고 했지 이 볼릭 씨 자체가 출장 갔다 온 지가 오래됐다. 이거 오랜 출장 갔다 왔다. 이건 아니잖아. 그 다음에 69번. 허설이라고 하는 사람이 무슨 역할을 담당하겠는가? 허설이라는 언니가 무슨 일을 책임지는 사람인가? 바로 위에서 읽었지. 아까 허설이라는 사람이 제가 컨퍼런스 룸이 잘 세팅돼 있는지 확인해 볼게요. 셋업 잘 돼 있는지. 그리고요. 지금 리바이스 어젠다 제 안건이요. 그 회의 안건 의제 이거 조금 수정할까요? 그래서 중간에 타임 슬롯을 좀 만들어서 시간을 좀 짬을 내드릴까요? 미스터 볼렉 씨가 연설하시거나 말씀하실 수 있게끔. 그랬더니 아니야 그럴 필요 없어 괜찮아 라고 했으니까 결국에 허설이라는 언니가 해야 될 역할은 이 언니가 담당하고 있는 부분은 회의 내에서의 어젠다에서도 기본적으로 시간대를 조금 조정해주는 사람일 수 있다라는 유추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문제의 정답은 making a timetable. 시간을 좀 일정을 짜주기. 이게 이 사람이 하는 짓이지 뭔가 전자장비를 준비해 준다든지 그리고 refreshments는 가벼운 음식 같은 거예요. 다과 같은 거, 주스나 빵 막 이런 걸 얻어다 주는 사람이라든지 컨퍼런스 룸이 잘 셋업되어 있는지 컨퍼런스 룸이 잘 정돈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겠다 그랬지 컨퍼런스 룸을 자기가 직접 예약하겠다고 하진 않았기 때문에 예약의 키포인트를 맞추셔야지 이것만 보고 정답을 하시면 안 돼요. 이런 헷갈리는 건 늘 나와요. 그 다음에 70번. 이거는 힘들다. What field, 어느 분야에서 한꺼번에 싸잡아서 우리 라이터들이 이 채팅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들이 어느 분야에서 일하는 거 어떻게 알아? 근데 누가 얘기했는지 모르니까 이제 이게 오래 걸린다는 얘기죠. 누가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그렇지만 우리는 자신감 있게 아까서부터 읽었던 내용을 소화하겠습니다. 자, 이거 아까 읽었고요. 이것도 읽었죠. 그죠? 그 다음에 이것도 읽었어요. 한 번씩 건드리 보면 다 뺍니다. 그럼 이렇게 빼고 나면 이제 우리가 읽을 수 있는 부분의 영역이 점점 줄어들고 있잖아요. 보통 채팅창은 한 번 읽었던 내용에서 똑같이 또 뱉어내지는 않기 때문에 빠진 부분에 이빨 빠지듯이 이렇게 빠진 부분을 메꿉니다. Thanks for the heads up. I will let 치스타토
know when she arrives with the snacks. 얘한테 내가 얘기할게. 걔가 먹을 간식거리 갖고 오면. 그죠? 그런 다음에 그 뒤에 또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여기 우리 아직 안 읽었죠? In that case, 그런 경우라면 could we possibly move my presentation on the buying habits of our target customers? 우리의 그 겨냥층이 될 수 있고 대상이 될 수 있는 소비자들의 그 buying habits, 구매 패턴이 어떻게 되고 구매 습관이 어떻게 되는지를 제가 발표하기로 했잖아요. 회의 때. 그거 다음 주로 미루면 안 될까요? 그걸 다음 주로 move, 옮겨놓으면 안 될까요? I've been really busy with the product launch. 제품 런칭 때문에, 제품 런칭하는 것 때문에 너무 바빴거든요. 대화를 나누는 채팅을 등장하는 사람들 중에서 한 명이라도 제품, 신제품 론칭에 대한 얘기를 했고, 그리고 소비자들, consumers, 타겟이 되는 소비 대상자들의 어떤 구매 습관에 대한 발표를 해야 된다.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업체는 분야상 법도 아니고 약도 아니고 돈 계산해주고 막 계산해주는 회계도 아니고 아무래도 마케팅, 그죠? 광고 기획 쪽, 홍보 쪽 이쪽이 돼야 우리가 광고할 수 있고 우리가 물건을 팔 수 있는 대상이 될 수 있을 만한 특정 고객층, 소비자층의 패턴도 조사할 수가 있고 제품 런칭에 대한 얘기도 얼추 홍보하고 더 맞아떨어지는 게 맞죠. 그래서 70번은 뒤로 갑니다. 자, 이제 71번입니다. 9시 6분에 드디어 나오죠. 또 나올 수밖에 없어. 화자 의도 묻기 문제. curly라고 하는 언니가 얘기한 내용 중에 it could be better 이라는 말이 나왔어. 이거를 왜 했는가 찾아봅니다. 9시 6분. 자, 9시 6분. 9시 6분에 제 기억에 따르면 컬리 언니가 아까 누구였냐면 제 거 프레젠테이션 하기라는 거 다음 주로 미루면 안 될까요? 제가 너무 바빴었거든요. 그 얘기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yes, but it could be better. 네, 그치만 it could be better 할 수 있었어요. 이 얘기고 이 사람 말만 갖고는 안 된다 그랬죠. 위에 사람 말을 따옵니다. 위에 사람 앤드레 존스 씨가 I think that would make the meeting too short. 너 그 프레젠테이션을 뒤로 밀어버려서 안 해버리면 당장 이번 미팅이 너무 짧아지지 않니? 그냥 해야 될 것 같아. Did you make an electronic slideshow, Alice? 너 최소 적어도 일렉트로닉 슬라이드 쇼는 만들어 놨지 그래도 너. 너 바빠가지고 대충 준비 못하는 건 알았다만 슬라이드 쇼는 해놓긴 했지 그래도. 예, 하긴 했어요. 그러나 좀 더 잘할 수 있었는데 너무 바빠가지고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이 문제의 느낌을 봤을 때 이 문제의 정답은 연구 결과에 대해서 실망했다. 미스 존스 씨께서 실망할 수 있다. 연구 얘기가 아니었어요. 일렉트로닉 전자 슬라이드 준비했냐고 물어봤지. 보기 D 같은 경우에는 아예 미팅 캔슬을 고려해야 돼요. 이건 아닌 것 같죠? 그리고 B하고 C 중에서 시각 자료를 데이터 설명할 때 좀 활용하고 싶어. 근데 보기 B 같은 경우에 이 여자는 약간 실망이 되어 있다. 자기가 현재 지금 작업한 슬라이드쇼의 작업을 하긴 했는데 바빠가지고 막 대충대충 만들다 보니까 지금 현재 작업물, 이게 슬라이드를 받아친 거예요. 슬라이드의 작업물에 state, 지금 현재의 state, 상태에 대해서 딱히 만족하는 상태는 아니다. 급하게 부랴부랴 작성을 해서 yes라고는 했는데 다음 주로 미루고 싶은 이유가 또 너무 막 대충대충 준비가 돼 있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가 해놓긴 해놨는데요. 제가 여유만 있었으면은 could be better, 더 좋은 결과가 나왔을 건데요. 그 슬라이드가 그냥 대충 해져 있어. 약간 이런 느낌이라서 B로 가는 문제고요. 이런 거는 사실 여러분들만 헷갈리는 게 아니라 누구나 헷갈릴 수 있죠. 패러프레이징은 어느 지문이든 편가르지 말고 계속 해주셔야 됩니다. 아까 ring 기억나죠? 동사일 때 make a phone call. 그 다음에 hire, 사람도 되고 업체를 고용하는 것도 되는데 그 hire이 employment, employee하고 똑같았었고요. staff, employee는 누구나 알고 있는 직원이란 뜻인데 전 이것까지도 정리를 했었고요. 분명히. 아까 첫 번째 채팅창인가? 거기서 adapt 하자. 새로운 프레젠테이션 툴을 만들지 말고 있던 거 adapt 하자. 그게 보기에선 있던 거 adjust 하자. 이렇게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facility, manufacturing plant 공장 그 grand opening에 대한 얘기 나왔었을 때 그 manufacturing plant가 facility로 보기에 나왔었고 그 다음에 grand 오프닝 한다는 게 말 그대로 officially하게 오픈한다. 그리고 제안한 내용 중에 왜 카풀하러 가자고 기억나죠? 그걸 보기에서는 travel 하자 together 같이 이런 느낌으로 나왔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거에 단어를 다 정리하시면서 외우지 말고 항상 반복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번 강에서 우리가 드디어 이중 지문을 다루게 됩니다. 지문이 두 개가 붙은 더블 패시지입니다. 이중 지문은 단일 지문보다 당연히 더 중요하다고 보여지고요. 다음에도 많이는 못 다루겠지만 여러분들이 혼자서 학습하실 때 좀 더 도움의 지표가 될 수 있을 만한 툴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